네, 2월 1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사건 기일이 아마도 막바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기일이 더 잡히긴 했는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늦어도 3월 초, 이르면 3월 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탄핵 소추단이기도 하고 네. 또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기도 하고 예. 국방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네, 다 걸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모자가 몇 개입니까, 의원님? 모자가 한 5-6개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 관련해서 이제 해주실 말씀이 많아서 제가 정보의 간사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제 8차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예. 화제가 됐던 게, 그리고 이게 과연 사실이냐 했던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출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것부터 좀 말씀을 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홍장원 1차장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무려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어제 관련한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 조태용이 어제 한 말 증언을 보면은 평소에 제가 조태용에 대한 평가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 이 인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서 내가 이 인간? 조태용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람이 비루하고 찌질해. 비루하고 찌질하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의 의전 비서관실 행정관 하다가 미주 과장 시켜서 이제 외교부로 내려간 다음에 저와 같이 북핵 육자회담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좀 나이스한 척하지만 오로지 자기 보신주의뿐이고 그렇다고 뭐 생각은 많이 하는데 진짜로 쓸만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 윗사람한테는 절대 노라는 말은 못하고 이번에도 자기 반대 안 했다잖아요. 그렇죠. 우려만 표시했다잖아요. 다 반대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반대 안 했다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 홍장원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데 이거 완전히 사람 체면을 깎아가지고 홍 차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네, 의원님 관련된 영상 잠깐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쯤인데 정보위원회에서 진앙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전 깜짝 놀랐고 거기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홍장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공개하셨어요? 마치 최근에 홍장원이 차장이든 그 전이든 그러니까 원장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든 간에 마치 최근에 현직에 있으면서 무슨 야당 인사에게 자신의 어떤 인사를 부탁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장원은 야당 인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희생된
됐다 그럴까? 인사에서 배제돼서 크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그 국가정보원의 이병기 원장, 네. 그다음에 이병호 원장, 네, 두 차례. 두 원장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홍장원 차장이. 그때는 2급이었습니다. 2급. 예. 그리고 그 2급으로서 홍장원 차장이 이제 그 비서실장직을 마치고 네. 이병호 원장이 그 영국 공사로 보냈어요. 네. 그때도 2급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 사이에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강도 높은 감사와 감찰을 했어요. 그런데 홍장원에 대해서도 투서가 좀 들어왔다고 해요. 홍장원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당시에 기조실장 예. 신현수 기조실장은 그래서 불러드려야 된다. 그 주연 공사인데 불러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일은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네. 그 해외 요원들 싹 불러들였거든요. 그랬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러들이지 않고 홍장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 판단이 돼서 아마 그 서훈 원장이 예. 이 블랙 요원으로 큰 이 사람을 예. 썩힐 수 없다. 자원이다 이렇게 아주 판단한 훌륭한 거예요? 자원이다 해서 국정원 안에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네. 그 부서의 책임자로 이 홍장원 2급이죠. 네. 그 공사를 이 추천을 했어요. 인사 추천을.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네.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이 예.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2급으로 끝났어요. 2급으로 끝날 사람이 아닌데 부서장이라고 하는 국정원에 꽂힌 부서장 네. 1급 국장이거든요. 그걸 못하고 나갔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캠프로 자연스럽게 합류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 김태효의 마포고 4년 선배, 김영현의 육사 후배, 네. 신원식 김영현의 육사 후배 이렇게 돼서 아마 그쪽 캠프로 갔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쪽 캠프로 가서 무슨 인사청탁을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인데. 네, 윤석열 정부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주연 공사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그 서훈 원장의 안보 특보였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 내곡동이라고 표현하는 네. 국정원에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내가 해외 출장가서 잠깐은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 홍장원 그러니까 이급 귀국한 네. 우리 이제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홍장원 직원을 본 적이 없어요.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예. 그런데 왜냐하면 홍 차장은 아마 당시에는 제가 아마 승진 안 시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네, 오히려. 근데 예. 저는 그때 기조실장도 인사 아니었고 불이익을 받았다. 인사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불이익을 한 사람이면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박순호 의원님이 했을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친정부에서 네. 들어온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훈 원장이 이 홍장원을 제대로 한번 쓰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예. 2급으로 끝난 어떻게 보면은 좀 능력에 비해서는 불행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정기 공채 출신이 아니고 네. 육사에서 707 특임 들어가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온다 그러잖아요. 국정원에서. 예. 그렇게 스카우트 해온 사람인데 경력직으로 스카우트 해온 사람인데 좀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무슨 인사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홍장원 차장, 그 다음에 이제 곽종근 사령관 두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뭐 회유하고 뭐 청탁하고 이래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회유가 될 사람들이 아니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어떻게 회유가 돼요? 근데 모든 게 12월 6일 날 시작됐다는 게 윤석열 측 주장 아닙니까? 네? 탄핵 이런 공작. 건 있을 수 있죠.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진짜 예.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예. 전시 뭐 별난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사회 혼란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부하들 시켜서 총질해가지고 사람 국회의원 죽일 뻔했네 네. 하고 바짝 긴장을 했겠죠. 예. 근데
12월 6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날이냐면 12월 5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를 했는데 네. 그때 김선호 현재 차관 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해당 사령관을 못 나오게 했어요. 국회 네. 국방위원회에. 예.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항의하러 가야 된다 이거는 쭉 돌아가면서 항의하러 가자. 그랬죠. 예. 그래서 항의하러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자 가는 도중에 아마 여기서 한 8시 50분이나 출발을 예. 했어요. 꽤 멀어요. 예. 이천까지. 그날 취재 편의점 의원님 인터뷰 있으셨잖아요. 인터뷰 하라고 못 왔잖아요. 하시고, 펑크나고 예. 왜 그러냐 그때 이유 설명할 수 없다고 갔었는데 예. 그 10시 한 10분 20분 경에 예. 윤석열의 전화가 온 거예요. 곽종근한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2의 내란인데. 12분. 아니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사이. 예. 그래서 이 곽종근 사령관 이 전화를 안 받았죠. 곽 사령관이 네, 윤회 전화를 윤회 전화를 안 받았으니까 그 윤석열은 이 뭔가 이상하네 잘못 따라갔네 그 생각을 지가 그때 했었어요. 윤석열 본인이 예. 자기가 제2의 내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가 잘못 돌아가네 제2의 내란이. 사령관이 전화를 안 받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방사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일단 특전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저희가 두려워했던 거는 이제는 비상계엄 선포 없이 다시 군이 들어올 거를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전화를 한 거예요. 윤이 곽종근에게. 그래서 곽종근이 우리가 항의 방문하러 간다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이 전화를. 그래서 곽종근이 그 대통령 전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P200인가 P2000으로 하는 거라서 이거 대통령 전화에서 안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전화를 받았으면 제2의 내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기서 우리 만나러 오기는커녕 우리 억류해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거기서 억류당하셨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곽종근 사령관이 그 전화를 안 받았는데 윤석열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상하네 이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전에는 방첩 사령한테 전화했겠죠. 야, 니 왜 못했어 이렇게 했죠. 질책했겠죠. 질책했겠죠. 경찰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했어. 그럴 때 그랬겠죠. 국정원 홍장원이 안 도와줬습니다 이랬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홍장원을 경질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놓고 계속 홍장원에게 정치인하고 내통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오물더미를 씌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 안 들고 이 작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너희 탓이야. 맨 처음에 잘린 사람이 그래서 홍장훈이죠. 그렇죠. 어제 저기 윤석열이 말을 길게 하던데 12월 4일 날 오후 늦게 벌써 홍장훈 경질하자는 의견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야, 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못했어? 이렇게 질책이 내려가니까. 왜 실패한 거야? 그렇게 내려가니까 바로 보고가 올라온 거죠. 그럼 책임 묻고 경질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조태용이 그 소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마치 홍장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자른 거다, 경질시킨 거다. 무슨 뭐 인사청탁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국정원 차장 나오고 야인이고 국회의원 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홍 차장이 저한테 이미 원장 특별보좌관에 차장님께 인사청탁을 할 리는 없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저한테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이 없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탁이 필요 없어요. 서훈 원장이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할 정도로 일을 잘하고 훌륭한 역량으로 평가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홍장원 차장에 대한 것은 뭐 오늘 조간 보면 보수 조간들이 앞다퉈서 홍장원의 메모 뭐 4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파일을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홍 차장이 어두운 데서 대충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보좌관에게 일단 명단을 불러준 거 있는데 그게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자기가 어두운데 막 이렇게 적었는데 막 이제 끄적여 놨는데 이거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놔봐라. 해서 포스트잇에다가 명단만 정리를 한 거고 그 명단만 정리를 해서 포스트잇이 있었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야 그때 누구였냐 한번 기억 한번 되살려봐 해서 지금 저 지금 메모에 네. 파란색 글씨 있잖아요. 좀 네. 또박또박 써진 예, 글씨. 예. 그걸로 그 보좌관이 자기가 포스트잇에서 받아 적었던 명단을 기억을 살려서 적은 거예요. 네. 이 또박또박 쓴 글씨가 예. 그 전부터 또박또박 쓴 글씨는 보좌관 글씨고 흘려 쓴 글씨가 본인 글씨라고 이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또박또박 쓴 글씨를 조태용이 이거를 메모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메모. 예. 무슨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 같은 메모인데. 네, 같은 메모인데 그래 그걸 명단을 보고 홍 차장이 자신이 이제 예. 이 기억나는 거를 쑥 다시 밑에다 쓴 거죠. 그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실에서 이 감금해서 조사하고 네. 검거를 요청했고 위치 추적과 함께 요청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같은 내용이 4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혼자 자기 보좌관은 대충 쓴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그냥 막 흐렸은 메모, 그다음에 포스트잇에서 명단, 그다음에 포스트잇 명단보다 이 보좌관이 기억한 걸 받아 적으랬으니까 네. 명단이 덜 나왔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포스트잇의 명단이 정확하게 다 있겠죠. 그럼 그거 다 갖고 와서 이야기하든지 네. 증거로 제출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 이 사기꾼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 조태용이 아주 말장난이잖아요. 예. 응? 아니 1차로 홍 장관이 받아줬고 2차로 자기 보좌관한테 포스트잇에 명단만 딱 불러준 게 있고 세 번째로 다시 이렇게 해서 이 메모가 있다. 하고. 정서가에서 정리돼 있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이 증거가 쌓여 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자신 있으면 갖다 내면 되지. 이거하고 4개가 뭔지 4종류를 내라 그러면. 아니 이 내용이 상충되면은 예. 자기가 가서 증거로 내고 포스트잇에 있는 명단은 이건데 이거랑 달라졌다거나 뭐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포스트잇에 있는 명단보다 오히려 이게 조금 줄었어. 업데이트가 된 거. 예, 줄으니까 그 보좌관이 덜 기억이 다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몇 사람 주니까 김어준, 조국, 박찬대를 예. 세 사람의 이름을 홍 차장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벽한 증거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어제 나온 것 가운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핵심은 메신저에 대한 공격인 거다. 바른 말 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다.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도 지금 그렇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뭐 자, 간첩이다. 무슨 문재인보다 서열이 높다. 예. 아이고, 지금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제 20분이어가지고 어제 조태용 원장이 한 말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낸 게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 여사가 2차례를 먼저 보냈고 한 번을 답장을 했는데 전날 개엄 당일날 그리고 개엄 전날 이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닐 때 네. 그럴 때 이제 저도 뭐 외교부 뭐 이런 데 아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태용도 알고 저도 아는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부터 들었어요, 제가. 언제 들었더라? 한 23년 경에 들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를 초청하고 싶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대사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주미 한국 대사관에 요청을 했는데 안보실 김성한 안보실에서 이거를 묵살했다. 그래가지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그 안보실장 자리에 주미 대사가 들어왔잖아요. 그 주미 대사가 조태용이에요. 조태용이 안보실장이 임명되는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에게 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즉 김 여사의 어떤 요청이나 이런 거는 충실하게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충성맹세 비슷한 걸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맹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보실장이 됐다. 예. 근데 이런 이야기인데 안보실장이 되기 직후인지 직전인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그 외교부 출신도 있어요. 김성환은 교수 출신인데 네. 그 밑에 같이 쫓겨난 사람들 중에 이제 외교부 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씨 조태용 선배가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나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교부 선후배들한테 쫙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 저한테도 이제 그런 말이 들려왔어요. 아 그래? 그러고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거죠. 국정원장조차도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김건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답을 한다. 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자주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종종 때때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자주는 있는 일은 아니다. 김건희가 물어보면은 답지는 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도 못 들여다보는 김건희 핸드폰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핸드폰은 김건희가 마음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 문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가 하루 정도 생각을 해서 뭔가 답장을 했고 다시 김건희가 문자를 했다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쿠데타 하루 전 그리고 당일날. 무슨 내용으로 다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니 이제 이거는 추론의 영역인데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에 출장 갔다면은 뭐 미국 가신 김에 뭐 해달라 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청탁. 아니면은 국정원장이 미국에 간지 안 간지 이런 일정을 모르니까 김건희로서는 뭔가 큰 일이 있는데 우리 오빠 잘 도와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뭐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에 가는 줄 알았으면은 미국에 갔을 때 뭐 좀 해달라 하는 청탁이거나. 아니 근데 미국에 안 갔으니까. 근데 계엄을 과연 몰랐겠냐.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진짜 수괴가 누구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또 이재명이라든지 뭐 이런 적개심의 수준. 그다음에 노상원이 그 김영현이하고만 해서 했겠어요? 아니 노상원이 그 저기 구속되기 직전에 SBS하고 인터뷰한 거 보세요. 그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신하고 논의를 했으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아니 이 전국을 국정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노상원이가 이야기하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그거는 윤석열이 말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뭡니까? 지지율이 1%라도 상관없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개혁은 한다. 뭐 이런 얘기였죠. 노상원하고 김용현이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만 보고 이 계획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V0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V0는 김건희다. 그렇죠. 그 지금 말씀 주신 길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큰일이네. 한겨레하고 MBC가 어제 그 단독 보도가 쏟아졌는데 노상원 수첩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500명이에요. 수집 대상. 그렇죠. 수거 대상이 전체 500명이고 거기에 야권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차기 대선에 대비해서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키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김재동 씨, 차범근 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북한과 접촉을 해서 외부 용역 업체의 어뢰 공격,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납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외환 유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무슨 경고성이냐. 자, 국회 싹 쓸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선관위 쓸어버려서 선거 없는 대한민국 만들고. 국회의원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국가 비상입법기구 만들고. 그래서 극우파가 장악하는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무슨 괴담이냐가 아닌데 괴담이 아니에요.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의심을 했잖아요. 도대체
준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 비상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상황 없이 비상 계엄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그동안 나온 것만 하면은 NLL에서 북한 도발 유도인데 NLL에서 북한 도발 유도면 거기서만 끝날 수가 있으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 네. 전쟁 위기로 네. 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상호가 예. 자기 그 직원들 예. 요원을 보내잖아요. 11월 초 중순에 예. 몽고로 예. 보냈다가 몽고에다가 잡혀요 또. 그래서 풀어주러 또 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문상호는 완전히 그 노상원이를 김영현하고 동급으로 봐라 그렇습니다. 하는 김영현의 지시에 따라서 장관하고 같이 예. 지시 명령을 받는 네. 전직 정보사령관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거의 그 하수인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상원이 말한 것은 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자신들의 그 계속적으로 실행 계획입니다. 이거는 실행 계획. 네. 아이디어를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예. 실행 계획이다. 예. 그리고 이 실행 계획은 뭐냐? 예. 김영현 그리고 윤석열에게 보고됐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V0도 알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노상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네. 장기 플랜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 싹 집어넣고 예.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국회의원 반 줄여서 한 예. 150명 정도를 국가비상입법기구로 채워놓고 맞습니다. 개헌을 하고 예. 개헌해서 뭐 하겠어요? 윤석열이 한 말 있잖아요. 정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네. 그 일거에 척결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500명 이상. 네. 근데 이게 500명일까 아니면 훨씬 더 되겠더라고요. 될까?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기관장 했던 사람들, 네. 그다음에 장차관 했던 사람들 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하다못해 행정관도 있어요. 예.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행정관 이상. 그러면은 한 450명 되는데 예, 청와대만. 행정관이 청와대에 그냥 뭐 청소하고 이런 용역 예. 서비스 하시는 분들 빼고 예. 한 400명 넘어요. 예. 그 400명이 5년 동안 교대를 했으니까 그거만 해도 1년 반씩 근무한다고 치면 그거만 해도 몇 명이에요. 예. 2, 3천 명 되는 겁니다. 네, 그거만 해도 곱하기 400 예. 곱하기 해서 1,500명이네. 예.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거에다 공기업 기관장이면은 한 몇 그것도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500명씩 곱하기 2 하면은 그것도 1,000명이잖아요. 도대체 몇 명을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선거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저희가 이따가 이제 신장식 의원님 오면 말씀을 네. 좀 나누겠지만 지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상 전 국민 출금 조치를 하겠다 D-Day에 그리고 네.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네. 윤 대통령의 담화 장소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전 국민 출금 조처 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9년 상황이죠. 유신 독재 말기에 예. 저기 그 뭐야 해외에 예. 출장 같은 거 허가 받은 사람만 가는 거고 해외 여행 자체가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87년 유월항쟁 이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네. 87년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네. 그리고 나서야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서 돌이키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거라. 이제 출국 금지라는 게 뭐예요? 싹 가둬놓고 네? 다 추려내 가지고 네. 다 처단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배에서 폭발시키고 폭발시키고. 수송하는데 뭐 예. 아니 아유. 교도소 하나를 통째로 예. 해가지고 예. 음식에 화학약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교도소를 예. 담양에 예. 이 특전사가 또 있어요. 아. 그쪽 특전사에서는 네. 광주 교도소를 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호남 사람하고 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잡아놓은 거기다 쳐집어넣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미친놈의 계획이 아니고 예. 극우 윤석열과 그의 V0와 네. 이 김영현 등이 작성한 확실한 실행 계획이라는 게 실행.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네. 500명은 시작이 불가하죠. 누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어디 500이라고 써져 있어요? 전체
규모가 얼마라고 하요? 아니 계산해 보세요. 청와대 행정관만 해도 몇 명인데 1,500이고. 소위 얘기하는 공기업 1,000명이고. 예. 예? 장차관 또 왜냐하면 장차관이 다 청와대 근무한 건 예. 아니니까 장차관급 우리 저 국정만 해도 차관급이 5명인데 예? 원장까지 하면 6명인데 그거를 2바퀴 2.5바퀴 돌았으니까 그거만 해도 한 25명 되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관별로 다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획책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부분은... 지금 노상원을 꽁꽁 숨겨놓고 예. 그 국정조사 특위에 현장 조사에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저 증인으로 불러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 확실하니까. 근데 이 노상원을 불러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야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번에 탄핵 예. 헌재에서도 별로 이야기가 안 되는데 노상원이 진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계엄하면은 어느 지역을 맡는 그런 계엄 임무가 없는 거의 유일한 부대예요. 즉 이 정보사령부를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내란인 거예요. 내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헌재가 너무 아니면 좀 쉽게 헌재 잘못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소추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란 국조 특위에서라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국민 앞에 세워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한 건지. 강제 구인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예. 동행명령장에서 강제 구인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노상원 수첩 2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